있으세요? 없어요. 오늘 일반 버너 체결 방식과 액출 방식의 화력 차이를 비교할 주 제품은 많이들 이용하시는 미니멀 웍스사의 파워스토브 제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버너의 차이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다른 버너인 이제 콜맨사의 비박 스토브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비박 스토브와 파워 스토브 모양은 좀 비슷하지만 비박 스토브를 위에 화구 부분을 보시면 특별하게 다른 장치 없이 동그랗게 화구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액출 방식을 지원하는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이 화구 옆에 이렇게 구리로 되어 있는 작은 관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 부분이 뭐냐면 버너 밑으로 가스를 뒤집어서 체결할 경우에 이 안에 있는 가스가 액체 상태로 관을 통해서 화구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액체 상태로 올라온 그 가스가 이 기화관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기체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기화관이 되겠습니다. 이 기화관이 없는 상태에서 액출 방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불쇼라고 해서 액체 상태의 그 가스가 그대로 불이 붙어서 좀 위험할 정도로 불이 높게 치솟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화구 부분에 그런 기화관이 없는 버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액출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좀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 제가 마트에서 저희 흔히들 쓰는 그 캠핑용 부탄가스 2개를 새 거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테스트 방식은 동일한 크기의 냄비에 동일한 양의 물을 액출 방식과 일반 방식으로 가열을 해서 얼마나 빨리 물이 끓는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이 기화관이 있는 액출 방식은 분명히 추운 겨울이나 동계 환경에서는 액출 방식이 단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탄가스 안에 있는 이제 액체가 기화가 될 때 자연스럽게 이 용기의 온도도 낮아지면서 추운 날씨에는 액체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이 액출 버너 형태가 화력을 유지하는 데 단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사용할 냄비는 일반 가정에서 이용하는 평범한 냄비고요. 캠핑장에서 쓰는 것보다는 약간 두껍지만 보통 통 3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테인리스 냄비고요. 안에 눈금에 정확하게 1.5리터의 물을 채워서 가열을 하는 시간을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단 일반 체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버너와 이제 코펠을 식힌 다음에 동일한 조건으로 액출 방식으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반적인 방식으로 나사부탄을 새 거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냄비의 물은 정확하게 1.5리터를 맞췄습니다. 네, 첫 번째 일반 부탄 체결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머를 작동토록 하겠습니다. 화력은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의 화력으로 가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대 화력이고요. 물이 끓는 기준은
기포가 올라오는 것보다는 정말 누가 봐도 물이 팔팔팔 끓는다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20초가 넘어가고 있고요. 버너 화력은 최대 상태입니다. 시간은 2분 10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에서 약간 김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바닥에 기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2분 4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의 양은 1.5리터고요. 코펠은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 3중 스테인리스 냄비입니다. 네, 기포가 많아지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부탄가스의 용기의 온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화력이 조금 처음보다 약간 저하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은 이따 액출 방식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펄펄 끓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물의 상태를 보시면 위쪽으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많이 보이시죠? 네, 여기서 컷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6분 19초입니다. 네, 일반 부탄 체결 방식으로 지금 실내 온도는 약 24도, 25도 정도 되는데요. 1.5리터의 물을 일반 가정용 스테인리스 코펠로 끓이는데 약 6분 19초가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액출 방식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냄비를 완전히 찬물에 식히고 버너도 다시 정상적으로 온도가 내려갔을 때까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냄비를 완전히 찬물에 담가서 완전히 차갑게 식혔고요. 물도 아까와 동일하게 정확하게 1.5리터 정확하게 계량을 하였습니다. 네, 아까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버너를 점화할 때 너무 레버를 많이 연 상태에서 점화를 하게 되면 소위 불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열어놓은 상태에서 점화를 해주시고 시간을 스타트했습니다. 불은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액출 상태로 최대 화력으로 올렸고요. 일단
버너에서 나는 소리만 들었을 때는 아까 일반 방식하고 소리가 조금 더 크다고 할까요? 화력이 더 강하다는 느낌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구 옆쪽으로 나오는 불의 그 넘치는 냄비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 불의 양을 보면 아까 처음에 일반 방식으로 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기화가 잘 된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1분 2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닥에 작은 기포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시간은 1분 4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카메라를 지금 롱테이크로 계속 끊지 않고 길게 찍고 있는데요. 화면이 좀 흔들리거나 그러는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액출 방식의 버너가 가격도 좀 비싸고 또 동계 같은 겨울 같은 그런 추운 날씨에는 확실히 유리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봄, 여름, 가을 같은 날씨에는 이 기화량의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보통 버너 밑에 이렇게 버너를 가스를 밑에 다는 경우에 이렇게 뒤집어서 다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일반 방식으로 옆쪽에다 둬더라도 그 버너의 그 온기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되면 실제로 크게 기화량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한번 테스트 결과를 저도 매우 궁금하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 쪽에 기포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고요. 시간은 2분 5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한 3분 정도 돼가고 있는데 그 버너의 화력이 아까 그 일반 방식보다는 어느 정도 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포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 김도 지금 확실히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지금 보이시나요? 아까 첫 번째 버너 테스트, 첫 번째 일반 방식 테스트 했을 때 물 끓는 정도, 그 비슷한 정도의 제가 시간을 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현재 3분 34초 지나고 있고요. 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첫 번째 테스트 했던 정도의 물이 끓는다고는 볼 수 없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은 3분 55초 정도, 3분 56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액출 방식의 화력이 훨씬 더 빨리 물을 끓는다는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액출 방식 파워스토브는 3분 56초가 걸렸고요. 아까 일반 방식이 6분 19초가 걸린 거를 따지면 거의 한 2분 20초 가량 물이 더 빨리 끓은 게 맞고요. 지금 일반적인 그런 환경에서도 이 액출 방식이 훨씬 더 빨리 끓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이 액출 방식이나 일반 버너 체결 방식이 처음에는 화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대략 한 1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일반 방식으로 체결한 가스 같은 경우에 이 겉표면 온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액출 버너 방식으로 지금 한 경우에는 이 체결 방식이 바로 화구 아래쪽에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확실히 그렇게 좀 덜 차가워지는 것 같고 또 기화관을 통해서 그 액화가스가 그 가스화되는 것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화력을 유지하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액출 방식이 일반
방식, 일반 나사 체결 방식보다 훨씬 더 물을 빨리 끓이고 그거는 꼭 겨울이 아닌 일상적인 따뜻한 날씨에서도 그렇다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액출 버너의 구조를 좀 보시면 보통 이렇게 부탄가스를 뒤집어서 체결을 하면 액체 상태의 그 액화가스가 이 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구리로 된 관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 화구 쪽으로 가까운 곳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원래 화구 쪽으로 다시 가스가 들어가는 형태. 즉 이제 액체 상태의 어떤 그런 가스가 액체 상태의 가스가 들어와서 이 기화관을 통해서 상단 화구를 지나면서 가열이 되면서 좀 더 기화가 좀 쉽게 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기화관이 없는 가스 버너의 이런 어떤 액출 형태로 버너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 제대로 기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그 액체 가스가 액체 상태로 여기서 분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불이 좀 높게 솟는다거나 좀 아주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탄가스를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용기 자체가 이제 차가워지거든요. 그거는 이 안에 있는 그 액체 상태의 그 가스가 기체로 기화하면서 주변에 열을 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차가워지는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 용기 자체가 차가워지면서 안에 기화가 좀 덜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아예 액체 상태로 뽑아내게 되면 그런 어떤 화력의 저하라든지 그런 온도에 대한 영향도가 확실히 적어지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부탄가스 체결 방식의 버너를 이용하실 경우에 보통 많이들 이용하시는 방법이 핫팩을 붙인다거나 또는 여기 워머를 씌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버너에서 연결되는 일종의 어떤 열을 전도해주는 전도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뭐 다양한데 좀 번거로울 수 있죠. 그래서 액출 방식을 선호하시는 캠퍼님들은 이제 그런 번거로움 없이 그냥 바로 버너 밑에 이렇게 액출 형태로 뒤집어서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버너를 또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이소부탄가스를 일반 방식과 액출 방식으로 결합을 했을 때 그 화력의 차이는 분명하다는 것은 오늘 확인을 했고요. 다만 그 몇 가지를 좀 고려를 해서 이 액출 방식의 버너를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액출을 지원하는 버너 같은 경우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비싼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력이 세다라는 것은 결국은 가스 소모량도 비례해서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 액출 버너를 구매하시는 용도가 어떤 음식물을 단기간에 빠른 시간 내에 고화력으로 요리를 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중화식 웍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뭐 좀 추운 환경에서 물을 좀 빨리 끓여야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 액출 버너가 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화력을 쭉 유지를 하면서 장시간 요리를 해야 될 경우에도 액출 버너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드를 이용해서 30분에서 40분 그 이상 요리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화력 저하가 덜한 이런 액출 방식의 버너가 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액출 방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화구의 넓이가 그리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지 액출이라고 해서 그 버너를 선택하지 마시고 이 화구 넓이도 그리드를 이용하실 때는 꼭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